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예제 분석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예제에서는 크롤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의 빈도수를 카운트해서 각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지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 간의 관계라는 거를 분석을 해볼 건데요. 키워드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은 같은 문서나 혹은 같은 라인 안에 키워드들이 얼마나 같이 많이 등장했는지를 연관 분석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예제를 설명하기 전에 연관 분석이라는 거를 먼저 알아볼 건데, 자, 이 연관 분석이라 함은 이런 데이터에서 이런 식으로 10개의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통 장바구니 데이터라고 하는데, 보통 데이터 분석의 예제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예제를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월마트에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장바구니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기저귀를 사는 사람은 맥주도 같이 살 확률이 높더라. 혹은 10대 여성 물품을 사는 사람은 어떤 화장품을 뭐 살 확률이 높더라. 이런 식의 분석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이 연관 분석이라는 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이 연관 분석이라는 거는 사실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라는 세 가지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규칙이에요.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면, 자, 기저귀를 구매하면 맥주를 구매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구매할 것이다. 라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면 기저귀는 조건절이 되고 휴지는 결과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지지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위의 그래프에서는, 위의 표에서는 총 10개의 거래가 일어났는데, 이 거래에서 기저귀는 몇 번이 나타났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총 10개 중에 6번의 거래에서 기저귀가 나타났죠. 그러면 이 기저귀라는 거의 신뢰도는, 기저귀를 구매한다라는 조건의 신뢰도는 0.6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신뢰도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데이터 안에서 B가 포함된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가 A의 지지도, 그리고 A와 B가 함께 일어난 지지도를 나눠서 이런 식의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A와 B가 함께 일어난 게 0.4라고 했을 때 A 나누기 A, B로 했을 때 0.66이라는 거죠. 향상도는 신뢰도랑 조금 다르게 계산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향상도라는 거는 1보다 큰 게 좋고, 이 A와 B, A가 일어나면 B도 일어난다라는 규칙에서 향상도는 0.95입니다. 요 각각의 것들을 카운트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 예제 역시 미리 준비된 데이터가 아니고 트위터의 API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트위터의 API를 사용을 하려면 트위터의 개발자 계정이라는 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짧으면 하루, 길면 일주일까지 걸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미리 개발자 계정을 생성을 해왔습니다. 자, 링크에 보이는 여기에 들어가면 미리 로그인이 돼 있죠. 여기 들어가면 제가 미리 생성을 요청한 개발자 계정에 크리에이트 앱을 눌러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식을 채워 넣고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앱을 하나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 계정으로 신청한 API 앱을 하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 보이는 이런 토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트위터의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렇게 노트북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개발자 API로 뭘 할 거냐면 트위터에 있는 게시물들 있죠. 그 게시물들 중에서 최근에 손흥민에 관련된 트위터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혹은 트위터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게시글에서 다른 키워드들은 어떤 게 등장했을까 라는 게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위파이라는 파이썬으로 트위터 API를 이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손흥민이라는 키워드로 게시물들을 가져왔을 때 이런 텍스트 안에서 손흥민이라는 키워드와 같이 등장한 키워드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API 키와 API 시크릿 키 이런 거를 여기에 입력을 하면, 다 입력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트위터 API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 API에 search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특정 키워드가 포함이 된 트윗들을 크롤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롤링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속성을 추출할 수 있는데 메타데이터라고 보통 하죠. 어떤 유저가 멘션했는지, 혹은 해시태그는 어떤 게 달렸는지, 그리고 게시글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지 요 세 가지만 저는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예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해줍니다. 이번 예제 역시 이 세 가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했고요. 그리고 트위파이라는 모듈을 설치를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설치가 완료가 됐고, 자, 여기에 시크릿 키를 이용을 해서 방금 전에 보여줬던 이 데이터들을 크롤링을 할 건데, 이거 역시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저는 미리 크롤링한 데이터를 활용을 할게요. 이제 이 강의 영상을 다 구경하신 뒤에 이거를 따로 실행해서 직접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가 크롤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메타데이터 중에 저는 딱 이 두 개만 가져온 거예요. 트위터 본문, 그리고 언제 생성됐는지. 아까 전에 보였던 해시태그나 유저 정보를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이제 책에 사용될 때는 그런 개인 정보들을 가져오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트윗 텍스트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져왔던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예제와 똑같은 전처리를 적용을 해줄게요. 물론 트위터이기 때문에 특수 문자나 영어 문자가 포함이 돼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이번에 할 건 어쨌든 키워드 분석이기 때문에 한글 키워드가 어떤 게 많이 등장했는지를 보기 위해 한글로만 정규 표현식을 이번에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제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클리닝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이 함수는 한글의 정규 표현식을 필터링 해주는 함수죠. 이거를 t텍스트 칼럼에 어플라이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불필요한 이런 URL이나 이모티콘 혹은 뭐 리트윗, 멘션 이런 것들이 전부 제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konl 파일을 이용을 해서 키워드를 추출할 거예요. 이 konl 파일은 형태소 분석기라고 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용어 사전을 가져와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냐면, 명사를 추출해주는 이런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이 함수에서는 명사를 추출하고, 들어온 데이터에서 명사를 추출하고, 한 글자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제거해주고 불용어를 제거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가 정의가 됐고, 방금 전에 한글로만 처리했던 이 데이터에 어플라이를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명사의 리스트가 추출이 됐죠. 이번에는 명사의 카운터를 적용을 해서 뭐 경남이라는 명사가 몇 번 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세지 않은 이유는, 이거를 로우 단위로 계산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to 리스트를 해서 하나의 말뭉치로 만들어낸 다음에 카운트를 하는 방식은 전체 문서 중에서 키워드 분석을 하는 방식이고, 이 연관 분석이라는 거를 할 때는 각 로우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명사를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 데이터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 데이터, 연관 분석을 위한 장바구니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제 이 데이터에서 연관 분석을 진행을 할 텐데, 연관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는 이 두 가지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었고, 자, 연관 분석을 위해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줍니다. 연관 분석을 위에 있는 이 데이터가 아닌 이 간단한 데이터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냐면, priori라는 함수는 연관 분석 중에서도 계산 효율을 조금 더 끌어올린 연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연관 분석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면 장바구니에 있는 모든 규칙, 예를 들면 기저귀를 사고 맥주를 사면 속옷을 산다, 그리고 기저귀를 사고 맥주를 사고 속옷을 사면 휴지를 산다, 이런 식으로 규칙의 개수가 무한정으로 많겠죠. 그러면 연산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규칙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알고리즘이 궁금하신 분은 이제 책에 써져 있는 간략한 내용을 보시거나 아니면 따로 검색을 하고 책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우선 저희 강의에서는 빈도수가 아닌 규칙에서 이제 가지치기를 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적용해서 리스트로 변환하고 그걸 출력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제 요 한 라인 자체가 하나의 규칙에 대한 분석을 나타낸 건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자, 포체티노가
나왔을 때 K인이 나올 확률은 0.3의 지지도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연관 분석에 대한 수치들을 나타내주는 정보를 담고 있고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나는 이런 규칙들을 뽑고 싶다라는 걸 미리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지도가 0.5고 신뢰도가 0.8이고 향상도가 1.0 이상이면서 규칙의 크기가 이렇게 땡땡은 땡땡이다 처럼 이 이하인 규칙만 추출하겠다 라는 게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훨씬 줄었죠. 자, 이런 식으로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저희 데이터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만들어 놨던 장바구니 데이터를 toList라는 함수로 반환을 해주고, 여기에 있는 공백 문자를 방지하는 전처리 과정을 진행을 해줍니다. 공백 문자를 방지한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요런 거 있죠. 요런 걸 없애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 이제 이 데이터로 이런 조건들을 갖는 연관 분석을 해볼 거예요. 저는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할 거기 때문에 맥스, 랭스, 규칙의 크기는 2개로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리프트가 5 이상이라는 조건, 서포트는 0.1, 컨피던스는 0.2라는 조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조건의 결과가 114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정리를 할 거예요. 방금 전에 나왔던 이 결과절들을, 이 연관들을, 연관 분석들을 포문을 돌면서 마찬가지로 append 함수로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의 소스라는 컬럼은 조건절, 타겟이라는 컬럼은 결과절, 그리고 거기에 맞는 수치는 저는 서포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관 분석 키워드 간의 연관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이거를 저는 네트워크 그래프라는 걸로 출력을 하고 싶어요. 네트워크 그래프라는 거는 이런 그래프를 의미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네트워크 그래프로 시각화해주는 방법이에요. 그걸 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이런 연관 분석 결과죠. 연관 분석 결과는 이 네트워크에서 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이걸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와 노드 사이에 점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이거는 요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해주는 요 엣지가 되겠죠. 엣지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정보 말고 또 필요한 거는 이렇게 소스와 타겟으로 되어 있는 점수가 아닌 각 키워드에 대한 점수, 즉 예제 1번에서 했었던 분석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말뭉치라는 거를 다시 추출해 줄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트윗에 대해서 말뭉치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뭉치에서 첫 번째 예제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의 카운터 오브젝트의 키워드별 카운트를 정리합니다. 마찬가지로 명사 키워드만 추출을 했고요. 한 글자 키워드만 제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를 위에서 봤던 요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나타내 볼게요. 그걸 하려면 방금 전에 만들어 놨던 요 카운터 객체의 아이템즈를 데이터 프레임의 파라미터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칼럼과 함께. 그러면 요 키밸류 값이 각각의 칼럼으로 들어가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필터링 할 때는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에서 노드가 너무 많으면 그 역시 시각화하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노드 사이즈, 즉 빈도수가 50 이하인 워드들은 다 제거를 합니다. 워드 클라우드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죠. 하나 달라진 점은 키워드 간의 연관도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더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설치할 거는 이 네트워크 X라는 라이브러리예요. 이 네트워크 X가 바로 이런 그래프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인데, 이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래프라는 객체를 생성을 한 뒤에 첫 번째로 노드 역할을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저희가 만들었었죠. 노드 df라고 정의를 했었죠. 이게 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제 add node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포문으로 돌면서 노드를 그래프에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연관 분석을 수행했던 데이터 프레임도 포문을 반복하면서 엣지를 추가해 줍니다. 엣지라 함은 요 선이 바로 엣지죠. 그리고 이런 디자인 파라미터들을 설정해 준 다음에 네트워크 X의 레벨을 그려주면 이런 그래프를 저희가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